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벌삼합니다. 오늘이 2022년 4월 15일 무술일, 무술일이네요. 오늘도 통변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을 조금 먼저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역학에 관심이 많은 후배님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학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의 목표는 자기 자주 자기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은 자기 사주 자기가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 하니까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카페든 이 영상이든 어디든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딸이 2명 있고 결혼을 원하지는 않고 지금처럼 지내기를 바라는데 남자친구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8년 동안 만났는데 헤어지기가 싫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데 결혼을 해도 좋겠는가, 인연인지 궁금하다. 전 남편의 사주도 함께 올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남자친구가 작년에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은 이 남자친구의 부모궁이 토끼 묘자가 있잖아요. 작년에 축년에 조객살이 들어오죠. 상문조객, 상문살이 들어오죠. 축년에 축인묘. 그래서 부모궁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문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까운 친인척의 그런 내가 상복을 입을 수 있다, 또는 내가 상가에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상문조객살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가족이라든지 친척, 일가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같은 간직 코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와서 묘를 두들겨 팬다 하면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심하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니까 꼭 죽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여성분에 보면은 이렇게 묘하고 진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잖아요. 형충파해 할 때 해가 걸리고, 해는 뭐냐면은 묘가 술하고 육합을 하고 진이 유하고 육합을 하는데 서로 육합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살이 발생하는데, 해살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이게 육합이라는 게 음양의 짝인데 음양의 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니까 외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옆에 닭이 또 무유충으로 흔들고 있죠. 이래저래 배우자궁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고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좌우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분도 합으로 묶어주지만 이분도 뭔가 좀 배우자궁이 좀 불안불안하다. 우리가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 충이 발동되는 시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궁이잖아요. 자녀궁에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쥐가 힘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방을 좀 흔든다, 충돌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닭이 식신 자녀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뭔가 안방이 불안하다, 불안한 징조는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여성분하고 전 남편은 그런 배우자궁에 좀 불안한 그런 징조, 기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기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어깨가 벌어질 나이, 뭔가 자녀가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를 안 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그 정도쯤. 그렇고요. 언제 이혼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인연법으로 보면 인연법은 딱 맞아요. 이렇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안방에 토끼가 있는데 토끼띠 남편이 왔고, 그 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좌우충이 있는데 이 충을 말려주는 띠가 돼지띠, 돼지가 와서 오하고 암합을 하면서 쥐하고 무리 지으니까 돼지띠, 또는 뱀이 와서 자하고 암합을 하면서 오하고 무리 지으니까 이 남자분은 돼지띠 또는 뱀띠 인연이 좋은데 뱀띠 배우자가 딱 왔잖아요. 인연법으로는 두 분이 딱 맞게 왔고, 그래서 별일 없으면은 이혼은 정말 어렵다고 보는 사주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궁합은 완벽했는데 뭔가 대운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궁합으로 보면은 안방에 토끼가 있으니까 토끼띠 남편이 제일 좋다, 본인한테는. 근데 이 남자하고 전 남편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궁합은 크게 뭐 차이가 없는데, 왜냐면은 연애도 합이 없죠. 인사형, 묘, 사묘, 격가, 월에도 합이 없죠. 묘유충, 인유, 원진. 그 다음에 일에도 합이 없죠. 오묘파, 자모형. 시에만 합이 있어요. 자진합, 진유합. 그죠? 그래서 궁합으로 보면은 뭐 이 남자는 이 남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대운이다. 여성분이 45세까지는 엄대운이었어요. 26세부터 45세까지 자축 20년 동안. 여인이 엄대운을 걸을 적에는 서방이 있어도 가부라 부르고 돈을 벌어도 힘들게 번다, 이렇게 보거든. 왜냐, 음양이 짝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사주에서도 이 토끼묘자, 해묘미마, 양운동을 하고 신자진, 사유축 이 다 음운동을 하잖아요. 사주에도 음의 기운이 많고 대운도 음이니까 뭔가 이런 양에 들어가지 못해서 양에 해당하는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막 힘들더라도, 전 남편이 애를 먹이더라도 애 아빠니까 참고 살아왔다면 전 남편이 46세 올해부터 전 남편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본인한테 더 잘한다든지, 뭐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하고 숙이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의 덕을 보는 시기로 올해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이 남자친구하고 8년을 사귀었는데 8년 동안 뭐 그런 얘기가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남자친구가 혼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46세부터 양의 덕을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양의 덕을 주겠다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쉽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니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서로 뭐 애인 사귀니까 뭐 돈 벌어서 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겠죠. 그냥 뭐 연인 사이였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양의 대운을 보는 시기로 오니까 돈 벌어서 니 줄게, 이게 결혼하자 말이거든요. 그죠? 당신이 비록 딸이 둘이 있지만, 우리 딸 한 명은 대학생이고 딸 한 명은 또 고등학교 들어간다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양의 덕을 베풀어 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헤어지기는 싫다는 거죠. 그죠?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헤어지기는 쉽지가 않은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군데 사주를 봤는데 뭐 다른 데서는 뭐 헤어져라, 뭐 이 남자가 바람도 많이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 했다는 거죠. 이 여성분도 그런 걸 걱정을 하고. 근데 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울지 안 피울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남자분이 이 편재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 편재병이 원래는 이 남자분의 배우자의 기운이 편재병이고 인을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호랑이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호랑이 말 개띠하고 인연이 돼야 되는데
이 신자진하고 인호술은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역마성 형태, 예를 들면 군인부부 주말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좀 일등으로 멀리 돌아다니는 직업 형태라든지 뭐 마도로스처럼 배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형태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호랑이가 이제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랑이가 아니고 이 병만 보면은 병은 병신 합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뭔가 이렇게 내 마누라인가 싶어서 다가가면은 이 합을 해가지고 급제로 비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뭐 연애를 할 때마다 뭐 재물적인 손실이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은 연애를 할 때마다 뭔가 급제로 돌변해서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은 혼인이 37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혼인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병이 땅바닥에 내려오면 뭡니까? 뱀이잖아요. 그죠? 뱀. 뱀띠. 그래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뱀띠가 나쁘지는 않죠. 뱀이 또 자하고 암합을 시하고도 삼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연월에 인연은 이미 먼저 지나간 인연이고 일시의 인연만 보면은 이 뱀띠가 나쁘지는 않은 거죠.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묘진해가 있고 묘유충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안방이 인이 와서 방합을 채워버리면 방합은 완전히 형제의 합, 뭐 가족의 합 이래가지고 아무리 충을 하든 뭘 해를 하든지 간에 이거나 아주 튼튼하게 피로 이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들어오면은 이 뭔가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자분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자분이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결혼하지 마라 이런 답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당신이 결혼하든 안 하든 혼인하든 안 하든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 왜냐하면 양대운이니까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자가 천지백가리로 많다. 양의 덕을 볼 수 있는 시기니까. 그것도 장장 20년 동안. 지난 26세부터 45세까지 20년이 나이 들어갔는데 막 손님이 여자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는 시기였다면, 그래서 막 우울하고 염세적인 시기였다면 앞으로 20년은 나이 들어갔는데 다 손님이 남자더라. 그래서 기분도 좋고 뭐 쾌활하고 명랑하고 또 뭐 손만 뻗치면 또 양의 덕이 있으니까 좋은 시기다. 그래서 본인이 손해볼 건 없다.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대운에서 식신이 힘이 없으니까 이 36세 개축대운 45세까지는 유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장생을 하고 양지니까. 근데 46세부터는 식신이 세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애들하고는 좀 떨어져 지내라. 다행히 뭐 큰딸은 대학생이라서 멀리 가 있고 작은 딸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간다 하니까 그거는 아주 잘한 거다. 예. 왜냐면은 이렇게 힘이 이 가을의 기운이 봄에는 힘이 없는데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가을의 기운이 아주 위축된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자녀 부부는 앞으로 뭐 좀 떨어져 살고 동거는 불리하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나머지는 인묘신이 전부 다 이렇게 뭐 관의 기운이고 인묘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이게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궁합이나 이런 것들도 대충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합으로 삼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사주통변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나였습니다.